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5일 새벽 1시입니다. JTBC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하여 한 여론조사가 어제 발표되었는데, 이 여론조사에 아주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는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자동 응답이 아니고요. 한국 갤럽과 글로벌 리서치가 전화 면접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나온다. 그러나 자동 응답식으로 물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는 게 이제 통설입니다. 한국 갤럽과 글로벌 리서치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그걸 감안하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지금 JTBC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37.8, 이재명 33.6, 그 차이는 4.2%포인트 차이입니다. 4.2%포인트. 안철수 10.1, 그리고 심상정 2.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일주 전과 비교해서 그 흐름이 어떠냐, 변화를 봐야죠. 윤석열 후보가 크게 올랐습니다. 일주 사이에 4.9%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제 주목할 게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3.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떨어지고 윤석열 올랐는데, 특히 안철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떨어진 만큼 윤석열 오른 것 같이 보입니다. 윤석열에 실망해서 안철수로 갔던 표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은 정통 보수 세력입니다. 보수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14.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9.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보수 세력이 윤석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사람이 56.3%, 정권 유지가 39%, 그 차이는 17.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조사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조사인데, 단일화를 예상한 가상 대결을 했어요.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단일화 해가지고 윤석열로 단일화된다라고 했을 때의 이 득표율 예상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윤석열 40.7, 이재명 36.8, 그 차이는 3.9%포인트, 약 4%입니다. 심상정 4.5, 부동층이 16.2입니다. 이 부동층이 좀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윤석열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약 4%포인트 차이로. 그 다음이 재밌어요. 안철수로 단일화된다 이겁니다. 윤석열이 빠지고 안철수로 단일화되었을 때 가상 대결은 이재명 35.7, 안철수 29.7, 심상정 4%, 부동층이 28%나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지는 걸로 나옵니다. 약 6%포인트로 지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안철수가 이재명에게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최근 조사에서 이게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경쟁력도 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계속 주장한 게, 이 경쟁력 조사에서 자신이 윤석열을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당락을 예상한다는 게 얼마나 이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사람 중에서 윤석열 지지는 60.5인데 안철수 지지는 30.4밖에 안 됩니다. 4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전망을 해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연초에 최저점을 찍었다가 선대위 개편을 하면서 그리고 이준석을 포용을 하면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올라오는 과정에 지난주에 MBC가 김건희 육성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올라가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더 높이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재명 측에서는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작용을 했다는 게 지금 통설로 되고, 현재는 통설로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흐름이 설 연휴를 지나면서 어떻게 될 거냐? 설 연휴 지난 다음에 또 여론조사가 나오겠죠. 그건 이제 열흘 뒤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요사에 보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운동 방식이 좀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지면은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가 그리 억울한지 막 눈물을 흘리고 해서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직한 지도자, 그리고 정상적인 지도자를 보고 싶습니다. 정직한 지도자, 정상적인 지도자. 근데 이재명 후보의 그 이미지는 정직과 정상에서 완전히 지금 180도 반대로 가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야외 집회인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기가 좀 꺾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지율도 36, 7%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가 40%입니다. 40%. 확장성이 마의 40%에서 딱 막혀 있다는 것이죠. 이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너무 서둘러서 단일화 요구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로 단일화해야 된다. 단일화가 아니라 안일화가 되어야 한다. 끝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빨리 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안철수 찍으면은 이재명 된다. 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부터는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지지율이 지금 10%인데 한 17%, 그 다음에 15%, 요새는 10%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8% 밑으로 내려가서 막 5%로 원위 취한다고 할 때 안철수 후보의 선택이 뭐냐 하는 거죠. 그때 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또 허영심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요. 5%가 큽니다. 그래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표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포용해서 윤석열이 대표하고 있는 안보 법치,
그리고 안철수의 교육, 과학 이런 걸 합치면은 정책 공조도 가능할 것이고 해서 공동정부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정책연합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면서 한국 이 정치사에서 아주 모범적인 야합이 아니라 모범적인 단일화를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1등 아니면 망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이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천만이 다 1등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등의 미학, 2등이 1등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김유신 아닙니까? 삼국통일의 원훈 김유신은 왕이 아니었으나 왕보다 더 큰 일을 해가지고 지금도 삼국사기 하면은 삼국통일하면은 딱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김유신입니다. 감사합니다.